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조코위 대통령은 국민협의회에서 실시한 연차시정연설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성공한 국가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2분기에는 5.44%의 경제성장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선진국 및 주변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인 4.9%로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연내에 재정 흑자를 확보,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올해 500조 루피아를 유류 및 전력 보조금으로 할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양국을 방문하여 양국 정상과 회담을 가진 조코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인도네시아를 평화의 가교 역할로 받아들였다고 강조하며 인도네시아의 국제적인 신뢰도가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풍부한 천연자원과 인구 보너스기를 맡고 있는 굳건한 기반 속에서 인도네시아를 포괄적이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로 건설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천연자원의 상업화 및 공업화, 청정에너지원 최적화와 그린경제 촉진, 국민에 대한 법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보호 강화, 디지털 경제 촉진과 중소기업의 지위 향상, 신규 수도 누산타라 개발 지속 등 5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2024년에 실시되는 총선에 대해서도 종교의 정치화와 사회적 이분화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더욱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를 조성, 국가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내년에도 5%대 성장률을 달성하고 물가 상승률은 3%대로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타라 통신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회에 3,041조 7천억 루피아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며 경제 성장률을 5.3%로 물가 상승률은 3.3%로 설정했으며 만약 5%대 성장이 계획대로 될 경우 2년 연속 5%대 성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 정부 수입은 올해보다 8%가량 증가한 2,443조 6천억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 경우 재정적자는 국내 총생산 대비 2.85%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처음으로 재정적자가 GDP 대비 3%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법으로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3%로 묶어놓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이를 유예한 바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경기 회복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경제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수도 이전 사업의 올해 예산의 4배 수준인 20조 8천억 루피아를 배정한 것입니다. 수도 이전 사업은 2019년도부터 조코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사업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신수도 예산을 대부분 코로나 대응으로 전용하면서 아직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수도 이전 사업의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면 수도 이전 사업도 탄력을 얻을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조코위 대통령이 공개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6월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요청했고 푸틴 대통령도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푸틴 대통령은 직접 회의장에 나올지 아니면 화상 방식으로 대체할지는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푸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참석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러 대통령이 첫 대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의 방문 여부에 관해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한 러시아 관계자가 푸틴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며 G20에서 러시아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푸틴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회의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 주석 역시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 순방을 하지 않고 있어 만약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미중 정상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시 주석이 직접 회의에 참석할지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 태평양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해 대국들의 경쟁이 걱정스럽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지역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져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대국 간의 갈등보다는 전 세계의 식량 에너지 위기, 코로나19 등 전염병 대유행 대처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헬라단 프리마 아르고와 손잡고 인도네시아의 팜오일 정제 공장 건설을 추진합니다. 지난 18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TLDN과 팜오일 다운스트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고 팜오일 정제 공장 설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TLDN은 야자수 재배와 가공의 경쟁력을 가진 회사로 고품질 야자 기름 및 야자 커널 제품을 생산 중이며 6만 헥타르 이상의 팜유 농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011년부터 인도네시아 자회사 바이오 인티아그린도를 통해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에서 한 곳의 팜농장과 세 곳의 팜오일 생산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해당 법인은 지난 5월까지 누적 영업이익 5,300만 달러로 연간 영업이익 목표치인 5천만 달러를 넘는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고, 이번 협의로 인해 사업 규모와 실적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만약 팜오일 정제 공장이 완공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팜 열매의 수확에서 착유, 정제, 상품 제조, 판매까지 이어지는 팜 산업 가치 사슬을 완성하게 됩니다. 홍승표 포스코 인터내셔널 식량 소재본부 실장은 이번 협업이 양사와 인도네시아 팜유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아 자동차가 인도네시아 재계 서열 2위, 산림그룹의 계열사이자 기아차 관련 사업을 도맡아 운영 중인 인도모빌과 인도네시아 현지에 반조립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그룹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으로 현지 생산 관련 규제를 검토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생산 모델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반조립 생산 방식은 자동차 부품을 현지에서 조립해 완성품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출국 입장에서는 완성품 수출보다 관세가 낮고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개도국의 경우에는 완성품 수입보다 반조립 생산 방식이 자국 공업화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도모빌은 이미 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위탁 생산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 공장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 기존 공장을 리뉴얼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아 측은 현지 생산 프로젝트를 위한 새로운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며 언제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것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도 현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차와 일본차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X 인터내셔널은 지난 12일 수라바야 폴리테크닉 전자국립대학교를 비롯한 6개 대학교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5곳에서 6곳의 대학교와 추가 협력 관계를 맺고 교육 동맹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러닝엑스 아카데믹 얼라이언스라고 명명하였으며, 각 대학들은 지역의 아카데믹 얼라이언스로서 디지털 플랫폼 교육 프로그램 러닝엑스를 개발할 예정으로 청소년부터 타 대학교 재학생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을 교육, 하나의 독립된 교육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LX 인터내셔널은 올해 1월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와 디지털 콘텐츠 사업 협력과 관련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방식 게임 콘텐츠 등의 산업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현지 직업 고등학교, 대학과 함께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번 러닝엑스 아카데믹 얼라이언스는 당시 협력이 구체화된 것으로 풀이되며 조만간 자카르타 내 주요 대학교도 얼라이언스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정부가 앞장서 산업부터 교육 부문까지 전 분야의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조코위 대통령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역점 사업으로 삼고 향후 몇 년 내 인도네시아를 동남아 최대의 디지털 경제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와 1,7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인도네시아는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코리안 클리너리 트래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행사는 한식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나스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들과 세종어학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으며, 대부분의 행사를 한국어로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한국어 사용 기회를 제공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김수일 교수의 한식과 한국의 정체성 강연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로미자 유리 연구가의 쿠킹 클래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쿠킹 클래스에서는 총 4가지의 한식과 음료 메뉴를 다루었으며, 클래스에 참석한 30명의 학생들은 각각 요리를 하고 완성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오후에 진행된 한식 콘테스트에서는 20명의 학생이 10팀으로 나뉘어 경쟁을 했으며, 경연 메뉴는 닭갈비, 김치찌개, 비빔밥을 자유롭게 해석하여 창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학생들의 부족한 요리 실력이었지만 모두 최선을 다해 열띤 경쟁이 펼쳐졌고 최종적으로 세종어학당 학생팀이 우승을 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가부 소속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인도네시아 지부를 담당하고 있는 허영순 회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특히 오늘이 독립기념일이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저희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하나의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근래 들어 인도네시아의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한 대학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나스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한국어학을 전문학과로 해서 진행을 개설을 한 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이 학생들에게 좀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작년까지 코이카라는 한국의 그 지원 단체를 통해서 교수님들이 더 많은 교수님들이 한국 학생들에게 그 한국학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현재 매년 많게는 150명의 학생들이 등록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교원 수가 굉장히 부족한 현황입니다. 본 행사를 통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지만 한국 문화와 한국의 음식을 통해 본인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좀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됐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한국을 사랑하고 또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우나스 대학생들에게 좀 많은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은 행사 및 관심과 지원들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